안녕하세요. 마이미폴리틱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 오늘 이 공식 토론으로 제2차 토론입니다. 정치 분야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오늘 후보 토론의 도입부를 차지했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외교 안보 분야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후보보다는 잘 아는데 제가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그다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평가까지 한다?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 제 전문 분야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서 이게 사실 처음 다뤄지고 있고, 특히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에서 처음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을 되게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개헌 논의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입부는 심상정 후보가 열었어요. 개헌, 왜 민주당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나왔죠? 민주당에서 사실 며칠 안 됐죠? 송영길 후보, 왜냐면 송영길 대표죠.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제를 하겠다. 결선투표제 도입하겠다. 통합내각 하겠다. 다당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진작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BN 인터뷰였어요. 올해 2월이었나 1월이었나 뭐 하여튼 그쯤에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임기 1년을 줄여서 선거 주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개헌하고 싶다. 다만 본인은 개헌을 하면 우리 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재임 중인 대통령은 개헌을 했을 때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근데 저는 오늘 심상정 후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신네들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당신네들은 이런 얘기를 DJ 때부터 했다. DJ, 노무현, 뭐 이런 과거부터 했다. 잠깐 사이드로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으신 이제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공약으로 재차 확인해 왔던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낸 정치개혁안과 똑같다라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DJ는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분명히 개혁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 한 얘기인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는 처음으로는 결선투표제를 얘기했죠. 근데 왜 결선투표제? 그리고 사실 이제 다당제가 안철수 후보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비례대표제나 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 하고 싶다는 거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는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기사를 매일같이 봤거든요. 매일같이 검색을 했어요. 안철수 개헌, 뭐 안철수 헌법 개정 뭐 이렇게 찾았는데 죄다 이재명하고 민주당만 떠요. 왜 그럴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막 대선 하나 넘어가고 2개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럼 2012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선 투표제를 왜 하자고 할까? 그 1차 선거에서 50%가 넘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되게 착각하는 게, 뭐 그럼 무조건 50%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뭐 45%, 40%, 35%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기준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45%를 받고 2등에 7%포인트 앞선다. 또는 뭐 40%를 받고 10%포인트 앞선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은 영어로는 더블 컴플리먼트 룰이라 그래서 그게 이중 보완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 대표성을 살릴 수만 있으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난 대선 있죠.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받았고 2위인 홍준표 후보가 25%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 차이는 16%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16%포인트면 대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과반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선거로 뭐 몇 퍼센트를 받든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구 선거에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선거구 하나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는 소선거구제. 발음이 어렵네요.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위너 텍스 모든 걸 다 가져가죠. 승자 독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승자 독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표성이 있어? 이런 의심을 할 때 결선 투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착각을 하는 게, 난 다당제를 하고 싶어서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선 투표제는 이 사람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표성이 있어? 이 득표율로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다당제가 꿈이면 결선 투표제는 답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면 본인이 2등 후보가 되지도 않거든요. 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영상 하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대신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비례대표제랑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런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니까 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정책이 없어. 왜냐면 내가 다당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다. 나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난 다당제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비례대표제랑 중대선거구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난 그런 거 고려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 보이세요? 그렇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다당제를 하고 싶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배가 고파요 지금. 히딩크 감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I'm still hungry. 이 사람 굉장히 배고픈 사람이에요. 맞아요. 비례대표제는 실제로
이제 적은, 그러니까 소수당이 이 득표율로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당제와 굉장히 밀접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보다는 확실히 나은 제도죠. 그러니까 그 딱 비율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대신에 비례대표제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반영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국구 비례대표제면 인구 많은 지역이 과다대표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표 1인 1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 선거를 전국구 선거라 그랬는데 거기는 한 명만 뽑아요. 하지만 전국구 선거로 200명을 뽑을 수도 있고 지금은 45명을 뽑고 있나? 뭐 아니다. 47명을 뽑고 있나? 43명을 뽑고 있나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호남색 강하고 영남색 강하고 이런 동네, 그리고 뭐 충청 소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충청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김종필 총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도입에서 얘기했듯이 DJ한테 아니 제발 내각제 좀 해줘. 그러면 너랑 단일화 할게. 이래서 단일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 적은 동네가 지역색이 강하면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지역 현안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비례대표는 전국구 선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정책을 다루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하원은 완전 비례대표, 상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왜냐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가 사실 중대선거구제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지역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하면 뭐 어쨌거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구든지 막 선거구가 나눠져 있어요. 책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권역이라는 건 충청도, 호남, 그러니까 뭐 호남이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자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큰 도시가 큰 도시를 과다대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세분화해서 다루는 건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역구를 그렇게 다뤄온 역사가 긴 나라고 사실 그런 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보통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도 그럼 거기서 소수정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으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후보를 여러 명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한 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막 선거제도는 엄청 복잡해요. 몇 명 뽑을 수 있게 하는, 후보를 몇 명 낼 수 있게 하느냐. 리스트를 이렇게 지금 우리 비례대표 몇 번 이렇게 해서 쫙 뽑으면 그 번호 안에서 몇 명까지 당선되게 하느냐. 또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제 안에서 그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론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도 못 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런 디테일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걸 안다면 이렇게까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까지는 여기서 끝내고,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열흘 남은 상태에서 하는 개헌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어요. 뭐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내내 조용하다가 갑자기 선거 열흘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개헌안을 내면 표가 되겠지, 이런 의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내는 아이디어는 계속 그 통합내각을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러브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립시키기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걸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사실 정치는 따라가는 모양새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태도를 얘기했고, 딱히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막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딱 하나 얘기한 게, 자신은 당론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중대선거구제에는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는, 특히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군부 정권이 있던 시기에는 일부러 중선거구제를 했어요. 1등이 아니어도 2등만 돼도 후보 한 명을 국회에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략적인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선거제도는 그러니까 막 이래서 바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딱 정하면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제도도 전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러니까 이건 바꿔야 돼, 저러니까 저건 바꿔야 돼. 아니, 물론 하자가 있으면 수정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바꾸려면 제가 보기에 헌법체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어쨌거나 이게 방식,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대회 룰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별로야, 바꿔야 돼, 그러면서 바꾸는데 막 엄청 크게 바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낸 중대선거구제안, 뭐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마일드하지만 이것조차도 좀 진짜 이게 많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인데, 왜냐면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를 데려왔냐면 이미 너무 많이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 달아도 되죠. 일단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본인 임기를 1년 줄이겠다는 얘기는 1월인가 2월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MBN과 했습니다, 그런 인터뷰. 통합내각, 통합내각은 별거 아닙니다. 뭐 내가 그 장관 해 하면 하는 거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180석은 안 돼요,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패스하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누구를 내 내각에 쓰겠다 하면 그냥 씁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국회 얘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독일식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 지역구 투표를 했는데 지역구는 1위,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1위자가 한 명 당선되죠. 그러면 진 사람 표는 싹 다 사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위 표가 50%로 당선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50%는 사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표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일은 떨어진 사람을 그 전체 의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원에서 그만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 국회의원이. 물론 이것도 조정하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줄여서. 그렇지만 독일은 그래서 엄청 많은 하원 의원이 생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뽑으면서 그 하원 비율을 맞춰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원제라, 사실 이게 제 전공인데 우리는 단원제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다 섞어서 하나로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원제인데 원 하나를 구성하는데 뭐 비례대표제도 섞고 지역구도 섞고 뭐 막 복잡하잖아요. 이미 혼합형인데 거기다가 또 막 섞는다 그러니까 아마 제도 설계가 말도 안 될 겁니다.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말도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내각제와 대통령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도 이제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세션이라 좀 그냥 넘어갔는데, 내각제는 별도로 세션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들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대통령제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87년 체제가 싸워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선으로 뽑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그런 역사, 문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내각제 경험이 없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각제를 9개월간 경험했습니다. 그 9개월간 엄청 혼란스럽긴 했는데, 이제 뭐 내각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엄청 많았어요. 아까 DJ 얘기가 있었죠. DJ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99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안을 안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헌안을 낸 케이스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입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그러니까 선거에 써먹은 거예요, 내각제 개헌을. 그리고 참 이게 슬픈 게 대통령이 됐는데 개헌안을 약속대로 내기만 하고 실제로 부결이 되면 상관없는데 내지도 않았단 말이죠.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그럼 왜 안 될 걸 알았냔 말이죠. 총선이 2000년에 있는데 99년 12월까지 무슨 수로 개헌을 합니까? 왜냐면 여당이 100석이 안 돼요. 100석이 안 되는 여당이 개헌을 하겠답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얘기죠. 아니 개헌 어떻게 해?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300명 중에 200명이 동의를 해야 개헌이 되는데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개헌이 되는데 될 리가 없죠. 3분의 1도 안 되는 의석수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각제 개헌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각제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당제를 하려면 내각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다당제를 이해하고 있는 후보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 다당제를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없냐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선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정 그거 선거 후에 해야지 선거 전에 하면 안 된다. 단일화 같은 선거 전에 하는 논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말입니다. 정치학 몰라요, 저 사람. 왜 모르냐? 원래 연정은 선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책 한 번만 보면 아는 거예요. 연정은 책을 보고 책 한 번만 보면 선거 전에 한다는 걸 무조건 압니다. 왜? 선거 전에 이 정당과 이 정당이 선거를 위해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정책 합의를 해서 묶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묶어서 내면서 선거에 나가죠. 단일화랑 똑같은 거 아니냐? 비슷합니다. 근데 연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의석수가 1위예요. 근데 연합해야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1위가 되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연정을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선거 주기 얘기랑도 겹칩니다. 우리가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뭐 DJ 얘기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꽤 논란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내 임기를 1년 줄여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자. 이게 선거 주기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1년 줄여서 선거 주기 일치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되게 유의미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아, 정치 못 해먹겠다 이랬어요. 아,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소야대라서. 여소야대에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못합니다. 왜냐면 법은 국회에서 패스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를 여당이 많은 숫자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왜 답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선거를 같은 해에 하면 무조건 여대 야소가 됩니다. 여대 야소가 돼서 행정부하고 입법부의 정당이 똑같아지면 이거는 사실상 내각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거만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고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4년 중임을 해서 8년까지 집권하고 대통령이랑 같은 해에 국회의원도 뽑으니까 8년 동안 정책을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물론 본인네 당이 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꼭 중임을 해야만 중간 선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임을 하자고 하냐면 중간 선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2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아니요, 그냥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은 아닌데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결국 중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주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주기가 다른 점이 애초에 중간 선거 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지방선거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유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권 심판론은 미국에도 있는 겁니다. 재밌네요. 하여튼 내각제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랑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을 같은 해에 뽑으면 뭐 거의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같은 정당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왜 내각제를 반대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해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을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1번이죠. 1번 후보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죠. 영선이죠. 2번 후보 윤석열 후보는 선출직 경험이 없습니다. 영선이고, 3번 후보는 안철수 후보, 아니다,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번 후보, 다선이에요. 4번 안철수 후보 재선이죠. 2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금 1, 2번 후보가 의회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내각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리는 무조건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 경험이 없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면 왜 내각제를 얘기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뭐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 순서에 대한 글을 미리 써두고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어지러웠던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물론 편집을 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당제 관련된 건 따로 영상을 마련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미politics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